예, 반갑습니다. 이만국입니다. 평촌은 제가 굉장히 낯익은 동네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에서 한 20년 전에 학원을 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하고 피곤해서 문 닫았는데 그 후로 정동민 학원이 컸군요. 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부탁은, 이게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강사에게 깐깐하게 요구한 학원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파워포인트서부터 여러 가지를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지 제가 중간에 그만둘까 싶기도 할 정도로 깐깐하게 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의 요구를 아주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은요, 여기 애들도 같이 왔죠. 애들 손 들어보세요. 애들.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온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같이 왔어요. 여기 온 애들은 아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미리 말씀드린, 애들은 제가 늘 유튜브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은 절대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들은 항상 의심과 갈굼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애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애들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저놈은 어떤 꿍꿍이 속셈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미리 이제 학원에서 미리 질문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5개를 해결을 하고 제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질문 내용을 보니까 아주 너무나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리 얘기 안 하고 강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특목고 가나요? 일반고 가나요? 라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목고 갈까요? 일반고 갈까요? 어디가 나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할 놈은 어디 가도 잘하고 못할 놈은 어디 가도 못한다, 그런 주관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어떤 게 유리하냐를 떠나서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제가 국어 선생이었던 기억은 있는데 한 15년 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어를 다 까먹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제가 하는 게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안 할 거고요. 일단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논의를 하려고, 이따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내용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우리 21일 동안 몸에 습관 배도록 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5번입니다. 우리가 뭔가 설명할 줄 알아야 아는 것이다.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설명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쭉 보시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밥 열심히 먹어라, 잠 충분히 자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커피 같은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2번째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디지털 기기를 만들지 말라는 건데, 저 디지털 기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을 밤 10시에 하지 말아라. 저도 어제 이마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어가지고요, 떨어뜨려서 이마 멍들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러면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라. 우리가 멀티태스킹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눈을 맞춰라. 이런 것 우리가 희망사항을 제가 적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3개인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해서 13개, 그러니까 노란 칸에 전부 다 이해를 한 애가 있는가 하면 노란 칸이 아니고 다른 칸에다가 이해한 애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3개면 뭐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7개 이하면 얘는 엄청 갈구해야 될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이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선행학습은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선행학습은 뭐랑 똑같으냐면 극장 효과와 똑같습니다. 극장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뮤지컬이나 이런 콘서트 보러 가면 다 끝나고 나서 앵콜 박수 치잖아요. 커튼콜 칠 때 사람들이 앉아서 치면 좋은데 맨 앞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럼 그 뒷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계속 다 일어나야 되고 그게 중에 극장 효과인데, 그래서 극장 효과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할 때 나만 안 하면 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실력을 봐서 선행학습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선행을 시키는 것이고요. 실력이 안 되면 안 시키는 게 옳은데, 근데 실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외고나 자사고 이런 데 보내려고 마음먹은 집은 선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선행을 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하고 가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고에 갈 거면 선행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갈 거면 선행을 해야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학점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대학교처럼 학점을 신청해서 이수하면 졸업하는 건데요. 대학은 이수 못하면 빵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빵꾸가 없습니다. ABCD인데 2를 받으면 그냥 보충 수업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점제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학점제가 되면 여러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즘에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네 번째 나오는데 무전공 선발 제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인데 무슨 진로와 적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택 과목도 자유롭게 고르시면 된다. 근데 각 고등학교에도 선택 과목을 몰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애들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래서 학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로 잊으셔도 된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 성취평가는 A, B, C, D, E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상대평가는 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중3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5등급 체제가 되니까 이게 내신이 강화냐 약화냐, 내신이 중요해지냐 안 중요해지냐, 이것 때문에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볼 때마다 골치 아플 겁니다. 이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놈은 저렇게 얘기해서 어떤 놈 말이 맞는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바닥에서 묻어온 관록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소문난 일반고 예창론자입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는 외고를 졸업했고요. 작은아이는 용인외고를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일반고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우리 그 딜레마 상황학원 얘기해 보겠고요. 근데 일단 상대평가를 호명하지만 대학은 뭘 간주할까요? 성취평가를 볼까요? 상대평가를 볼까요? 성취평가는 A, B, C, D, 상대평가는 1, 2, 3, 4, 5. 대학은 상대평가를 위주로 계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개편 오늘 얘기할 거고, 전공자율 선택제는 뭐냐면 무전공 선발입니다. 옛날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 갈 때 계열별 입학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인문사회 계열로 들어가서 1학년 때 쭉 지내다가 이제 2학년 때 과를 나눠서 가는 건데, 그런 제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우리가 했다가 망한 겁니다. 근데 다시 또 리바이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학년 때 들어가는 건 무전공으로 들어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해보고 2학년 때 과를 정하는 건데, 문제는 올해부터 저게 시작입니다. 올해 시작인데 올해 만약에 경쟁률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대학들이 저거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는 무전공 선발 제도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까지는 있고요. 2027은 이제 좀 이따 발표할 거고 2028은
2026년에 발표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대학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 하긴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은 내년 일도 모르고 올해 일도 모릅니다. 지금 의사들은 올해 의대도 증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모집을 중지하라는 거고, 내년도로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때가 어쩔지는 뭐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2028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른다. 첨단 융합은 뭐냐면 반도체, 핀테크, 모빌리티, 스마트 이런 과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말입니다. 의대가 유망할까요? 저런 첨단학과가 유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대가 유망할까요? 첨단학과가 유망. 우리 애를 첨단학과 보내서 훌륭한 과학기술자를 만드는 게 더 앞날에 도움이 될까요? 의사가 도움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도움될까요? 자녀분을 어디 의대 보내시겠어요? 첨단학과 보내시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학과를 가야 합니다. 근데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의대 가야죠. 어디 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의대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단학과에 가도 뛰어나지 않으면, 근데 의사는 보통만 해도 되는데 첨단학과는 뛰어나야 먹고 살기 쉬운데, 근데 앞날은 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 같으면 의대 보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중1. 지금 이제 애가 둘인데 연년생인데 고1 중3이신 분. 우리 애가 둘이다. 고1 중3. 손 들어보세요. 고1 중3. 예, 여기 2분 계시고 저기 1분 계시고, 이분들은 아주 우울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큰애 대학을 치러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둘째 대학을 치러야 되는데 올해 고1하고 중3하고 제도가 다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분, 4분, 5분이구나. 이따가 이 손 드신 분들은 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쌍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은 책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오셔야 됩니다. 3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해 중1 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3월에 발표할 건데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도를 또 바꿔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능 이원화? 수능을 아까 우리 원장님 수능 한 번 봤다 그러는데 구사학번들은 2번 봤다는 거죠. 그때처럼 수능을 2번 보는 제도를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동민 논술하고는 돈을 벌떼같이 버는 것이고요. 엄마 아빠들은 학원에다 돈을 퍼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빠르면 올해 중1부터, 늦으면 올해 초5서부터 수능이 논술형 수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원들은 바뀌기 원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거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딜레마 상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반고냐 자사특목고냐 고민거리가, 이게 우리가 양손에 떡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아요. 그죠? 하나가 안 좋으면 또 하나가 좋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가자니 내신 따기는 용이할 것 같은데 수업의 질이나 수업의 퀄리티가 안 좋아서 정신은 빵꾸 날 것 같고, 자사고 특목고에 가자니 수업질은 좋은 것 같은데 내신을 잘 못할 것 같고,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 특목고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10% 안에 들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10% 안에 못 들면 물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2등급은 11%까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1등급이 10%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2등급이 앞으로 1등급이에요. 근데 지금의 2등급, 1등급하고 앞으로 1등급하고는 대학에서 느끼는 점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등급을 못 받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지금도 1.X 등급이 돼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종도 적어도 2.X 등급은 돼야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1등급 안에 못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3등급은 23%까지지만 앞으로 2등급은 34%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2학은 너무나 차이가 달라서 제가 볼 때는 특목고사 가는 게 좋긴 하나 문제는 내신 받기가 어려울 건 각오하고 가라. 그래서 애가 만약에 특목고에 간다고 하면 자사고에 간다고 하면 가서 그냥 내신보다는 수능 쪽에 몰빵해서 정시 모집에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시와 정시가 있지만 뭐가 더 가기 쉽냐면 정시가 가기 쉽습니다. 제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수시가 쉽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상황을 판단해 보면 정시는 45%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재학생 애들은 수시에 못 가면 굉장히 불안에 떨기 때문에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수시에 다 가버려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정시에 많이 가는 거지 재수생들이 재학생보다 실력이 월등해서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학생들이 떨면서 수시에 다 가버리니까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재수생들이 정시에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 모집 준비를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 간다, 자사고에 간다고 그러시면 나는 아무래도 수시도 수시지만 정시가 포인트. 그 다음에 일반고에 간다고 치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수시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사람들의 인식은요. 그런 인식 오늘도 그 질문에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일반고는 학생부를 잘 못 써주고 자사특목고는 학생부를 잘 써준다 이런 얘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담임교사마다 다르고 또 요즘은 AI, 바이본이라는 AI 프로그램으로 학생부를 쓰기 때문에 아무리 멍청한 담임선생님도 학생부를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건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서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애가 특목고를 원하고 자사고를 원하면 거기에 보내시고 내신보다는 수능 쪽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래 네 말대로 내신 따기 좋은 게 일반고인데 일반고도 두 종류가 있지 않느냐.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빡센 일반고가 있는가 하면 널널하지만 내신 따기 좋은 데가 있다. 예를 들면 평촌 같으면 신성고등학교 이런 데는 사실은 빡세게 돌리잖아요. 일반고긴 한데. 근데 어쩌면 좋으냐. 근데 일반고에 가려고 치면 우리가 일반고에 왜 갑니까? 내신 잘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목적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레스토랑 가서 짜장면 시킬 수 없잖아요. 레스토랑 가면 스테이크나 이런 거 시켜야 됩니다. 그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이고. 그러니까 특목고에 가면 특목고답게 일반 가면 일반고답게 뭔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려고 치면 여기 지금 나오지만 애가 어떠냐에 따라서 애가 어떠냐. 예를 들면 우리 애는 분위기를 타는애고 뭔가 자기 줏대가 없이 휩쓸려 다닌다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애는 우리 애는 천둥이 쳐도 공부하는 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둥이 쳐도 공부하는 애는 어디 보내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 B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똥통학교라도 걔가 전교 1등 하면 되니까요. 근데 분위기 휩쓸리는 아이는 좋은 학교 보내서 분위기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는 좀 후져요. 조금만 멀리 가면 좋은 학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부모님이 데려다 준다고 가정하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안고나 동안고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려다 준다고 치면 멀어도 가능한데 데려다 줄 형편이 못 되면 가까운 데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권장하기를 어머님 아버님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데려다 주고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한가하지 않다. 한가하지 않아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을 기를 때 데려다 주고 데려왔습니다. 365일 동안.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 학교까지 가는 시간은 자동차 시동 딱 걸어서 2분 50초입니다. 매일 아침 데려다 줬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건 아버지가 여기 오신 아버님들이 아버지가 출근길에 애를 데려다 주고 가시면 아마 그 아이가 그 학교에도 제일 먼저 등교했을 겁니다. 빈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단성이냐 남녀공학이냐. 요즘은 뭐 남녀공학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여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의 경우 고민스러워요. 이건 기준이 뭐예요? 남녀공학. 보통 남녀공학이 거의 다긴 하지만 남녀공학에 보내려고 치면 여자애들이 내신 받기 유리하고 남자애가 불리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저학년 때는 여학생이 내신이 높고요. 고학년으로 가면 남학생의 내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똔똔 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양 쪽에 평촌 안양 쪽에 여고가 있나요? 네.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까? 우리 애는 남녀공학 보낼까 여고 보낼까? 그 기준점은 뭡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우리 딸의 미모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하고 웃지 않으니까 되게 웃기죠. 제가 여고 선생을 18년 했거든요. 여고 선생 18년, 학원 강사 18년에서 36년을 했는데 아까 원장님은 9학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79학번입니다. 79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박정희가 죽던 그 해에 제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까먹었습니다. 뭐 얘기다 말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잘 들으시나 시험해 본 겁니다. 남녀공학 미모가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남녀공학 가면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고에 다니는 아이보다 남녀공학 다니는 여자아이가 1년에 그러니까 등하교에 쓰는 시간이 187시간이 더 많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냐 과학중점학교냐. 이것도 과학중점학교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지내보니까 옛날에는 과학중점학교가 어드밴티지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과학교과도 많고 내신 받기 어려운데 등급은 안 나오고 별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저 같으면 과학중점학교에 안 보낼 것 같고 가도 일반 이과에 보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과학중점고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 이건 뭐 평촌에 있는 안양외고나 경기외고나 정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근데 외고에 가면 좋은 거는 이과 애들이 없으니까 수학에 대한 그 경쟁력이 조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근데 외고는 국제고, 동탄국제고 이런 데는요. 국제고들은 원래 사회교과가 중심인데 요즘에 국제고들이 교육과정을 야시하게 짜가지고 이과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고에 가도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동탄국제고는 건물도요.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안양외고나 경기외고는 학교가 좀 낡아서 건물도 좀 그런데 동탄국제고는 옛날에 그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기억하세요? 이민호 나왔던 거? 거기 나온 학교가 동탄국제고예요.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재학 성소가 많은데 박스가 수가 적은데 널널하다. 이제 학군지는요. 어떤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등급에 유리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데 보내시기를. 그 다음에 자사고도 두 개가 있죠. 전사고가 있고 광사고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광사고는 동산고등학교 정도가 있는데 저는요 용인외고, 하나고, 민족사관고 이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무리 일반고 예찬론자여도 전국 단위 자사고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설령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서 우리 애가 꼴찌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전사고는 갈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의 질이나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일반고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또 동문관계,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상산고 같은 경우에 동창관계, 동문관계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 같으면 설령 야 여기 가면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아서 천상 정시에 가야 되는데 하더라도 전사고는 갈 수 있으면 가시라. 근데 광사고는 그 가서 고생하는 거 이상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상산고, 그다음에 용인외고, 하나고, 민사고 이런 데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면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갈 수 있으면 가는 거. 근데 하나고는 명색이 전사고지만 걔들은 또 전체가 전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뽑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 민사, 상. 근데 북일고는 어때요? 북일고. 북일고는 가까운데 북일고는 전사고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도가 이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이런 데는 공립학교인데 특수고등학교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은 매력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고나 광사고나 전사고는 한 번은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흘리냐면 1학년 1학기 내신 나올 때 애들이 눈물을 흘리죠. 중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사고나 외고나 이런 특목고들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날 화장실에 빈칸이 없습니다. 애들이 우느라고. 그래서 못 견디면 이제 자퇴하고 일반고로 가거나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또 하나 알아둘 건 뭐가 있냐면 요즘에 재입학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안양외고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다녀보니까 내신 안 되고 적응이 안 돼. 그러면 자퇴하고 옛날에는 검정고시 봤는데 지금은 그냥 꿇어요. 6개월 꿇고 그 다음에 다른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년 꿇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안양외고 다니다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하고 그냥 학원 다니면서 6개월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배경고등학교로 예를 들어서 재입학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안양외고 다닐 당시에 내가 받았던 모든 내신은 깨끗하게 말소가 되고 배경고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가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안양외고 다닐 때 공부하는 그 필도 얻었고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실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꿇은 배경고 후배들하고 경쟁해서 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 다음에 수시에 가면 논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들은 논술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으니까요. 올해 대박난 애들이 누구예요? 연대 논술 보는 애들. 1차 시험에 떨어진 애들. 대박이죠. 기회를 주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261명 2배를 뽑는 거니까 52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최초 시험과 추가 시험, 추가 시험은 추가 합격을 안 시키고 최초 시험만 추가 합격을 시키거든요. 근데 원래 연대는 120%예요. 회전율이. 그러니까 200명을 뽑는다고 치면 만약 100명을 뽑는다고 치면 220명이 붙어요. 120%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추가 시험 보는 애 가운데 상당수는 원래부터 추가에 붙거나 아니면 1차 시험과 중복합격자라고 치면 아마 그렇게 붙는 애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기회가 있고 또 연대 논술은 너무너무 좋은 게 뭐가 없습니까? 수능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 사이에 연대 논술은 로또라고 불립니다. 로또. 로또라는 것은 맞으면 대박이지만 맞기 힘든 게 로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들은 논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군지에 남느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애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애는 경기고 간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반고에 간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때는 엄마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애 생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도요, 중3 정도면 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민해서 결정했으니까. 근데 또 정 안 되면 갖다가 전학시키면 되니까 애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근데 애 의견을 무시하면요, 애들은 자기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죽을 때까지 되뇌요.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내가 경기에 간다, 경기에 갔으면 내 좋은 대학 갈 건데 엄마 때문에 평천고에 가서 내가 망했잖아,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 내가 평천고에 간다는데 엄마가 굳이 안영외고 가라 해서 내가 망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애한테 맡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대 동양은 왜 가져왔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서울대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는 서울대를 따라가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서울대는 수능의 약화예요. 서울대학은 수능의 약화, 그 다음에 학생부의 강화, 그리고 면접의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아요. 지금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시에 내신하고 비교과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면접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을 대비를 잘해야 서울대 갑니다. 근데 면접 대비라고 하는 게 뭐 말 잘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냐, 논리적인 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대 면접 준비는 논술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서울대 면접은 자동으로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써놓는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여기 또 정시 모집은요, 이게 등급 점수의 활용입니다. 등급 점수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점수, 앞으로 서울대학은 1등급은 전부 다 동점, 2등급 전부 다 동점, 3등급 전부 다 동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몇 점씩 주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 뭐냐면,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뀌지만 수능은 그냥 9등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등급별 점수를 주기 때문에 수능의 위력은 떨어지고 내신의 위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면접 위력이, 면접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 한때는 이 시대를 풍미했던 논술 강사였는데 제가 딱 보니까 못 풀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더 못 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만 풀라고 그랬어요. 저희 애들 대학 졸업한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래서 풀어봐라 그랬더니 애들도 보더니 아빠 이거 어려운데, 니네가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거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기준인데 요거는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저렇게 나가는데, 근데 고려대학은 저걸 따라갈 수 있고 연세대학은 서울대를 안 따라가니까 어쨌든 수능의 약화, 내신의 강화, 구술면제 영향력의 매우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사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올해 고1 애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1 애들이 재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재수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까 원장님은 불리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재수하면 불리해요, 유리해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다지 불리할 것도 없다. 왜냐면, 근데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과서가 바뀌는 거 하나 불리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신이 얘들은 9등급인데 5등급으로 바뀌니까 대학에서 이제 알아서 치환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요, 학원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는 거는요, 재수학원에서 4조 완성으로 끝내줄 거예요. 교과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학원을 다닌다고 치면 불리할 거 없고 학원 안 다니면 불리하고,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만 서열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학원도 서열화가 철저합니다. 학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 어디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강남 대성학원이 제일 좋았죠. 재수학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초 메가스터디. 세 번째가 강남 하이퍼.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1등 그러면 어디를 들어요? 시대인지. 그래서 요즘에 가나 다군 얘기할 때 라군까지 있다. 정신. 라군에는 시대와 강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시대인재가 떴던 것이 모의고사 가지고 떴잖아요. 그죠? 서바이벌 모의고사. 근데 그런 것처럼 학원들은 우리나라 사교육은 돈 받아먹은 만큼 보답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개편안에 따른 대학들의 움직임. 대학들은 올해 중3애들이 대학 갈 때 어떻게 대학 가느냐 하는 것은 대학들은 2026년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어려운 거지 앞으로 모른다.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내신의 변별은 강화인가 약화인가. 저는 강화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내신의 변별력이 강화된다고 보는 사람은 저하고 저 미래탐구학원의 이혜웅 소장 두 사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화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는 또 여러 전문가들이 내신의 강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선택까지는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과목이 등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걸 따져볼 때도 과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빡세집니다. 그리고 설령 경우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10% 안에 못 들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에 가서 10% 안에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따져보면 내신은 강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애들이 배워야 할 내용인데 보시면 빨간 색깔은 수능 시험범위고요. 빨간 색깔은. 까만 색깔은 배우긴 배우되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보시면 과목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냉정히 따지면 여기에 국어만 볼까요? 주제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의사 이런 거 수업할까요? 안 하겠죠. 아마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건 교육과정의 파행을 눈을 보듯이 뻔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많지만 뭐 그냥 반복 학습할 거고 문제는 사탐과탐이죠. 사탐과탐인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과목은 다 얻다가 두고 시험 보는 건 딸랑 2개 통합사회 통합과 2개만 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대부분 연령대를 이렇게 정확히 짚어보면 5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을 배웠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사회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사람이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선생,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의 이범 선생, 이 두 사람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엄청 벌었죠. 손주은 선생은 최근에 또 스타덤에 올랐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10대가 애를 낳으면 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야 된다고. 원래 그분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거침없는. 근데 그분이요 농담이지만 그 사람 진심으로 얘기한 걸 거예요. 나라 걱정이.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다. 근데 요 파란 색깔은 뭐냐면요. 요 파란 색깔은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건 그냥 ABCD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있는 물화생지 2가 없어졌죠. 물화생지 2를 나눠놨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와 양자가 물리 2, 물질과 에너지 화학, 이게 화학 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인데 요즘에 애들이요.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지만 사탐런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탐런? 자연계들이 과탐만 하고 사탐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고요. 이게 이제 애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인데 거의 가만히 보면 무슨 대학교 교양 과목 같아요. 그죠?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칩니다. 아동 발달과 부모. 재밌겠죠? 생애 설계와 자립. 뭐 보험 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제외고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짤 때 등급 안 나오는 과목을 많이 짜면 우리 애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캐치해서 얘기합니다. 함부로 특정 과목을 많이 하지 말고 골고루 짜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바탕을 두어서 수능 시험 범위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건 올해 고1까지,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중3부터인데 고1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중3이 많이 할까요? 공부의 양이 고1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재수에도 경쟁 상대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학선생님들도요. 통합과학 선생님이 있고 물화생지 선생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통합과학은 선행시킬 필요 없고 물리나 화학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통합과학 선생님은 과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 선행보다는 통합과학 선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자기 입맛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통합과학보다는 물화생지 선행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설명회의 목적은 뭡니까? 정동민 논술하고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설명회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불안감 조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생을 끊도록 만드는 게 설명의 목적. 모든 강사들은 불안감 조성의 목적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예시 문제인데 제가 한번 냉정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학생 가운데 나는 올해 중3들이 2028학년도에 풀어볼 통합과학, 통합사의 예시 문항을 한번 풀어봤다. 인터넷에서.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풀어보셔야죠. 풀어보신 분이 정상, 풀어보지 않은 분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 쳐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우리 애들이 받아야 할 성적표입니다. 근데 위에 가만히 보면 뭐가 없죠? 지금 성적표에 있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지금 성적표에 있는 무엇인가가 없어요. 뭐가 없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표준 편차라고. 지금은 표준 편차를 주면 표준 편차 가지고 이 애가 나온 고등학교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편차가 작으면 우수한 학교고 편차가 크면 우수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3부터는 학생부에서 표준 편차를 안 줍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더 철저하게 블라인드가 되기 때문에 얘가 평촌건지 백영건지 부흥고등학교인지 아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고냐 아니냐는 알죠. 근데 외고냐 아니냐는 알아도 어떤 외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올해 등급과 앞으로의 등급을 대비해 놓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유인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얘기로 갑니다. 이게 앞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학생부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부를 여러분이 관여해야 되는데
학생부를 쓰는 건 누굽니까? 담임교사들이 써주기 때문에 담임교사들하고의 연관 관계가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느낀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거는 어쩌면 올해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넘어갈게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니까 설명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입사관은 누구를 뽑고 싶어 하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는 메타인지가 분명한 애들을 사정관들은 좋아한다. 책을 읽어도 내가 원해서. 예를 들면 뭐 수행평가 때문에 읽은 책이 아니고 내가 문득 궁금해서 읽은 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사정관들이 요거는 뭐냐면요. 입학사정관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어떻게 뽑아야 애들을 잘 뽑을 수 있냐라는 게 나올 때 그때에 사정관들이 받는 교육 교재에서 제가 강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밖에다가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취도별 분포 비율, A, B, C, D. A가 많은 고등학교와 A가 적은 고등학교가 있죠. 어디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A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적당해야 된다. 보통 A, B, C, D 5단계라고 치면 한 20-30%가 적당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요거 나중에 기억하실 게 위계입니다. 위계. 과목은 위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쉬운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자기네가 좋은 고등학교인 것처럼 티를 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어려운 심화 과목을 교육과정에 써놔요. 근데 애들이 단계별로 과목을 듣지 않고 그걸 어려운 걸 먼저 들으면 사정관은 얘는 좀 이상한 애네 하고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과목을 들을 때는 쉬운 과목을 차근차근 들은 다음에 어려운 걸 들어야지 쉬운 과목 건너뛰고 어려운 거 들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에너지와 양자 이런 과목을 들은 다음에 고급 물리를 들어야지 에너지와 양자를 건너뛰고 고급 물리 들으면 사정관들은 의심합니다. 얘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야말로 이만기 뇌피셜입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학생부를 써야 되는데 학생부를 담임선생님이 쓰지만 담임선생님도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해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걸 캡처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면담했던 아이의 학생부거든요. 학생부를 세특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제가 챗 GPT한테 올렸습니다. 올려서 제가 이 세특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이거는 챗 GPT의 답변입니다. 사진 속 내용은 학생부 세특의 특기사항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챗 GPT가 우리나라의 특허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알아채렸어요. 그 다음에 사진 속 내용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의 내용을 지가 파악했어요. 파악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딱 정리했어요. 지가. 챗GPT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잘 작성된 세특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추가 개선점을 반영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랬더니 챗GPT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다시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요거를 정리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애 걸 한번 해보니까 얘가 또 이렇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지가.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이건 챗GPT 4.0이잖아요. 제가 요거를 다른 거에다가 올렸습니다. 제미나이라고는
그 다른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딱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분석하죠. 분석해 놓고 아주 뛰어난 거다. 예, 그러니까 챗GPT가 바꾼 걸 다른 챗GPT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준점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을 정리한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지금 이제 각 고등학교에 가면 교육과정을 다 짜서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안양 이쪽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요 세화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학교가 교육과정을 짜놨는데 고1, 고2 때 수학 전 과목을 다 끝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세화고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수학을 못하면 가서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세화고에서 수능 만점자 2명 나왔잖아. 어마어마. 평촌에도 1명 나온 적 있죠. 배경고등학교에서 한번 나왔죠. 전과목 만점자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과 성격. 우리가 아까 무지하게 얘기한 거죠. 아이가 물에 물 타듯 살아가냐, 술에 술 타듯 살아가냐, 아니면 줏대가 있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있다가 영식아 텔레비 보고 공부해야지 한마디 하면 영식이가 네 엄마 하고 텔레비를 딱 끄고 일어나는 아이냐? 엄마 요거만 보고. 어떤 아이냐? 요거만 보고 하는 아이는 명문고에 보내서 빡세게 돌려야 정신 차리게 되고요. 내 엄마하고 일하는 애는 걔는 후진대 보내서 내신 잘 따는 게 상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봐도 엄마들이 잘 몰라요. 일단 정리해 드립니다. 이건 일반고의 적절한 인물형, 자유롭고 덜 엄격한 학습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에 우수한 학생. 요건 그 다음 페이지가 더 먼저인데 요런 애들 뭔가 똑똑하면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좋으네요. 일반고는 뭐가 일반고는 한마디로 내신 따기 유리한데 나머지는 불리합니다. 특목자사고는 내신 따기는 불리하지만 다른 게 유리하고 그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신 잘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리한 점, 환경이 안 좋아요. 일반고는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를 큰 애를 외고에 보내보고 작은 애를 일반고에 보내보니까 작은 애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공립고등학교들은 이게 선생님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지 자꾸 정근 가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못했지만 사립과 공립이라면 저는 사립에다가 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특히 재단이 약간 좀 빡센 재단이면 애들을 더 빡세게 굴려요. 그 다음에 특목고의 유불리. 특목고는 사실은 내신 등급이 다소 안 나와도 학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 자료집에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특목고의 유불리, 이건 불리한 점. 과학고에 가도요, 내신이 안 좋으면 대학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실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적인 고려를 해봐라. 한마디로 애의 성향을 간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들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음과 신뢰? 절대로 아니죠. 애들은 뭐라고요? 의심과 갈굼의 대상.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카센터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에 캐치프레이즈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활이 흔들리면 화살은 제대로 안 날아갑니다. 우리는 부모는 활입니다. 그리고 들판의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고 애들은 벼입니다. 끊임없이 가서 관찰하고 의심하고 벌레 잡아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이원화. 요거는 빠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올해 중1부터 가능한 얘기고요. 늦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력이 떨어지면 못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두 번 봐요. 수능 1, 수능 2. 근데 수능 2는 선택 과목이고요. 수능 1은 언어 수리. 이 언어에는 아시겠지만 영어, 국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능을 두 번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수능을 1, 2를요 한날에 보는 게 아니라 이틀에 봅니다. 그러면 수능을 며칠간 보는 거예요? 1, 2, 1, 2 나흘간. 근데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통과할게요. 유인물 볼게요. 더 무서운 거 뭐냐? 여기 나옵니다. 내신 외부 평가.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신은 보통 누가 내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입시에는 중3이 아니라 올해 초등생들 다가올 입시에는 내신 시험을 외부에서 냅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시험 문제로 중앙기말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동성학교? 아니죠. 무조건 명문고에 가야죠. 왜? 천안 북일고나 하나고등학교나 용인외고나 백영고등학교나 평촌고등학교나 부흥고등학교나 다 똑같은 문제로 내신 시험을 보는 거니까 교내 내신이 아니라 전국 내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수행평가 정도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이게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그러다 ABCD로 나올 거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학교별로 내신 성적의 평가 기준과 난이도가 다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내신 시험이 아니라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기말이 1년에 수능을 4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또 4번 보죠. 또 내신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절대평가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신의 의미가 많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올해 초등학생들은 고등학교를 무조건 명문고를 가시는 게 답이다 생각이 들고, 대신 여기 이제 또 유치원 자녀가 있을까봐 유치원도 제가 준비해 왔어요. 뭐냐면 앞으로는요 영재학급을 축소하고 영재고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개편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요 내년부터는 교육부의 권한이 줄어들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사고 외고의 과학 영재고 전환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괴로워집니다. 교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말이 있네요. 학생의 학교 선택폭을 넓히고 학생을 선발해서 고교 유형에 따라 차이를 없애 평준화적 일반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 이 말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이 기분 나쁜 말이죠. 차별을 해소한다.
그럼 지금은요? 차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교육부가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